그러니까 임동욱입니다. 저는 지금 외대에서 영국에서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지역을, 옥시타니아 지역을 너무 좋아해서 좀 학위 논문도 이쪽으로 썼고 또 매년 이렇게 여기 답사를 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그 이상민 교수님하고 같이 옥시타니아에서 마주쳐가지고 술도 한잔 했고요. 네, 오늘 옥시타니아를 소개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제목을 절반의 프랑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왜 우리가 절반이라고 부르는가? 옥시타니아는 프랑스를 남북으로 나눴을 때 절반의 남쪽을 우리가 옛날에는 옥시타니아라고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옥시타니아가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파리의 에펠탑이죠. 보통 프랑스라고 하면 파리만 생각을 하고, 파리가 모든 것의 이제 중심지인 것처럼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의 상징인 이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이 프랑스 국기는 1794년에서야 처음으로 등장한 깃발입니다. 그 전에는 프랑스라고 하는 그 국가가 이런 깃발을 가진 적이 없었고, 그 각 지역이, 그러니까 파리를 중심으로 뭉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맞춰지질 않아서요. 네.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아까 김태중 선생님이 스페인도 각 지역의 특성들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연방 같은 성격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헌법을 보시면 제1조가 프랑스는 분리할 수 없는 비종교적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랑스의 조직은 지방 분권화되어 있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즉슨 분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사실 권력은 지방에다 주겠다고 하면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프랑스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들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지역들이 이 유럽에 있어서, 특히 서유럽에서 이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 대서양, 그다음에 지중해 여러 가지 국가들 사이에 놓여져 있는 국가라서, 프랑스에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집 27페이지 보시면 이상민 교수님이 프랑스가 왜 경계로서 프랑스가 선택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워낙에 많은 국가들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이 영국 쪽에는 브르타뉴, 그 다음에 벨기에 쪽에는 플라망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쪽에는 알사스 로레너라고 하는 독일어 비슷한 프랑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쪽에는 프로방살이라고 해서 스위스 고유의 언어랑 로망시어랑 비슷한 언어가 있고, 이쪽에 남쪽에는 옥시타니아가 있고, 바르셀로나 옆에는 카탈루냐가 있고, 피레네 산맥 안에는 바스크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가 옆 나라하고 경계를 이루는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 고유의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옥시타니아어는 다른 나라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프랑스의 절반을 잘라서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올해 그 프랑스의 지역명을 개편을 할 때 주도 혹은 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인데, 남쪽을 이름을 아예 옥시타니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옥시타니라는 이름이 없다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800년 전에 멸망한 이 지역의 연합체입니다. 정치연합체인데, 그 이름이 800년 만에 지금 정치상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를 나눴을 때, 이렇게 위아래를 나눴을 때 파리를 중심으로 한 북쪽 말고 중간을 나눠서 남쪽은 예전에 전부 옥시타니아라고 불렸습니다. 불어로는 옥시타니고 영어나 라틴어로는 옥시타니인데, 이게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의 사이이자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용광로 혹은 교체점이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옥시타니아 하면 굉장히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라틴어는 옥시타니아고 프랑스어로는 옥시탄이고, 언어 이름은 옥시덩이고, 형용사로는 이제 옥시덩, 옥시탄 이렇게 남성 여성이 나뉘는데, 사실 아까 스포를 다 이미 퍼뜨리셨지만 별로 이렇게
이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록시땅이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왜 록시땅이냐고 하면 옥시타니아에서 만든 제품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록시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언제나 프로방스라고 얘기하는데 프로방스가 옥시타니아의 동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라벤더로 유명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피레네에 붙어 있는 서쪽 지역은 자기네들이 이제 피레네 옥시타니아라고 이제 이름을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옥시타니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옥이라고 말하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얘기할 때 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는 게 그냥 지역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불러주는 이름이에요. 사실 자기네가 만든 고유의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옥이라고 얘기하는 language of 옥입니다. 옥이라고 말하는 언어. 그래서 그 지역을 쓰는 언어가 그냥 랑그독이라고 그냥 지역명이 됐습니다. 사실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온 입장은 아닌데 이름을 보면 이게 이름이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yes를 이제 위라고 얘기하는데 위가 어디서 왔냐면 혹 일레 이것이 그것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혹 일레가 뭐냐면 그 말이 그게 이거다 내 말이 그 말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맞다 이런 뜻으로 이제 위가 되는 게 혹 일레 호일레 오일레 오일 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남쪽에서는 일레를 떼고 혹이라고만 쓰다가 이제 옥이 됐는데 이게 사실 현재 프랑스하고 안 비슷한데 위가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건 강제 병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제 병합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면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위쪽이 랑그도일 오일이라고 대답하는 데고 남쪽이 옥이라고 대답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 옥이라고 대답하는 이 지역이 옥시타니아가 그 예전에는 상당한 그 맹위를 떨쳤던 국가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단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인페르노가 개봉을 하는데 단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할 때 이탈리아처럼 C라고 대답하지 않고 옥 하는 고장이 있는데 C를 쓰려면 그 고장 언어로 써야 된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음유시인이라고 알고 있는 트루바두르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읊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처음 출발을 했고 이 지역이 이제 북프랑스와 독일로 가서 전 유럽의 중세 음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많이 이렇게 보셨죠. 인터넷이 연결 안 돼서 제가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유럽의 사극에서 나오는 중세 시대에 왜 정말 중세풍의 음악들 있잖아요. 민속풍이기도 하고 교회풍이기도 한 그 음악이 바로 트루바두르가 만들어낸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중세 음악 그레고리안 성가가 있으면 세속에서는 트루바두르가 만든 중세 음악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리적으로 교차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화가 한데 섞였습니다. 북쪽에는 이제 프랑스가 카페 왕조의 프랑스가 있으면 이제 잉글랜드 영국의 플랜테전의 왕조 그러니까 요크 왕조와 랭카스터 왕조가 섞여 있는 그 플랜테전 왕조가 프랑스의 서쪽 해안가를 모조리 다 지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해안 강국인 아라곤 왕국이 있었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땅에는 알 안달루스라고 하는 이슬람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넘어온 유태계 상인들 세파라드라고 하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동유럽에서 넘어온 초기 개신교 카타르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특이하게 어디에는 이제 독일에서도 특히나 유태인들이 많이 쫓겨나고 이슬람하고 계속 싸워온 게 역사라고 자랑을 하지만 희한하게 옥시타니아 지역은 차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다 문화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왕국이 아니고 정치연합체인데도 그게 잘 유지됐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1208년에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카타르파 대학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카타르파는 선과 악의 이원론을 믿는 초기 개신교 같은 기독교 일파인데 이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순수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카타르가 순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살려면 재산 다 갖다 버리고 무조건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지역이 카타르파가 이제 득세를 하면서 북프랑스의 왕은 땅이 탐나고 로마 카톨릭은 그 종교의 지배권이 탐나고 그 다음에 기사들은 그 재산이 탐나고 해서 이 세 세력이 합작을 해서 4차 십자군 이후에 4.5차 십자군을 만듭니다. 처음으로 십자군의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국내를 향한 십자군이 출발을 하는데 사실 이건 십자군이 종교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재산을 털기 위한 그 목적으로 내려왔는데 이 파를 알비파 십자군이라고 부릅니다. 알비가 이 카타르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내를 향한 이 카타르파의 십자군이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들에서 다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카르카손에서 쫓겨나는 장면인데 베지의 대학살이 있습니다. 베지의 대학살에서는 아르노 아말릭이라고 하는 수도원장이 총지휘를 해서 십자군 기사들을 다 베지에로 보냅니다. 베지에가 이렇게 해안 도시인데 거기에 3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노인, 아이, 여성, 강아지 할 거 없이 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여라고 해서 다 죽인 건데 왜 다 죽이느냐? 그 카타르파 그 선교사들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일반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라고 기사단이 물었습니다. 십자군 기사단들 자기들도 좀 양심이 찔리니까.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다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알아보실 테니까 죽여라. 다 죽였습니다. 그때 거절을 한 유일한 십자군이 템플 기사단입니다. 그래서 템플 기사단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신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서 프랑스에는 템플 기사단 유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카타르파의 멸망의 마지막 단계, 수십 년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가 몽세기르라고 하는 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개종을 하면 다 살려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개종한 사람도 있는데 100명 가까운 사람들은 개종을 하느니 죽겠다 이러면서 그냥 불구덩이로 자기가 걸어서 들어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 카타르파의 이 사건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르디 사발이라고 하는 그 카탈루니아의 음악가는 잃어버린 왕국, 바이오 무블리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카타르파의 시작부터 멸망까지를 전부 그 시대의 자료에서 가사를 뽑아내고 그 시대 악보에서 음악을 모아서 60곡이 넘는 CD 3장짜리 대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영국의 유명 소설가인 케이트 모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모델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라비린스라고 하는 미로라고 하는 그 소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영국에서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결국에 이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만큼 이제 유럽에서는 카타르파라고 얘기하면 옥시타니아, 남프랑스 이렇게 등식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민요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가사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슬픕니다. 뭐냐면 새가 노래한다면 그냥 노래하게 둬라. 나를 위해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님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건데 저 님은 왜 산들이 저렇게 가로막아서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런 우리나라의 아리랑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노래들이 계속 굉장히 많은데 슬픈 노래들이 어디에나 있겠지만 이 지역은 그 학살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노래는 이제 아제오 파울의 카르나바스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가여운 축제의 안녕해서 카니발은 보통 이제 왕이나 그런 교황 같은 인물을 세워서 이제 왕처럼 떠받들다가 마지막에 다 불태우고 끝나는데 화려한 시절이 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노래 민요가 전해져 왔는데 독특한 게 그 지역어로 방영하는 TV에서 어린이 프로 뽀뽀뽀 같은 어린이 프로의 마지막에 이제 그 엔딩곡으로 이걸 씁니다. 그래갖고 이 노래는 이제 옥시타니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집니다. 또 하나 살펴볼 인물이 이제 카타르파의 멸망 이후로 800년이 흐릅니다. 거의 700년이 넘게 흐르고 나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미스트랄이라는 인물인데, 프로방스에는 두 가지 미스트랄이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굉장히 차가운 바람, 미스트랄이 있고, 그래서 냉장고나 그 에어컨 이름 중에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사람 미스트랄이 있습니다. 프레데릭 미스트랄. 이 프레데릭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1904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독특한 게 프랑스어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지역 옥시타니아어로 시집을 써서 노벨문학상을 받습니다. 그 지역어가 노벨문학상 받은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1854년에 펠리브리즈라고 하는 그 지역어 부흥 운동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옥시타니아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옥시타니아어로 시를 읽어서 하는데, 우리는 보통 다른 지역을 아까 김태형 선생님 바스크 말씀해 주셨지만 도끼가 상징이면 옥시타니아는 문화가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영국에서 긴 창을 가지고 이렇게 달리면서 막 이렇게
뭐죠? 이렇게 상대방을 찌르는 경기가 유행을 했는데 옥시타니아에는 뭐가 유행을 했냐면 그 기사들이 다 차려입고 나와서 실을 읊어서 서로 이렇게 서로의 그 예술력을 겨루는 그런 게 살아왔습니다. 좀 독특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 노력이 미스트랄의 노력이 현재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지역어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칼렌드레토라고 하는 지역어 학교인데 그러니까 불어로 작은 그러니까 개똥집박이 새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종달새 같은 거죠. 1979년에 처음 생겼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만 50개가 넘고 학생 수가 3,000명이 넘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 옥시타니아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옥시타니아어로 하고 국어, 사회, 뭐 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지역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어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모든 과목을 다 제주도어로 진행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칼렌드레타가 그 프랑스 법적으로 지방분권을 시켰지만 사실 언어는 독립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공용어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까 김연아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세력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고장 출신의 부모들은 다 아이들을 거기에 보냅니다. 대안학교에. 그래서 애들이 갔다 오면 완전히 옥시타니아어로 된 역사, 문화 모든 거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칼렌드레토라고 하는 학교가 몰입형입니다. 몰입형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영어 캠프처럼 그냥 아예 불어를 안 쓰고 그냥 완전히 수업을 통째로 지역어로 진행하는 걸 우리가 몰입형 학교라고 부르는데 몰입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옥시타니아어가 도대체 어떤 언어냐? 이게 불어랑 뭐 비슷한 거 아니냐? 하시지만 라틴어,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서 라틴어가 전 유럽에 남았을 때 그 라틴어가 각 언어로 발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북프랑스, 현재 프랑스어는 게르만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옥시타니아어는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게르만 영향을 거의 안 받아서 라틴어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동네에 가면 언제나 병기를 합니다. 이정표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씁니다. 아비뇽에 가면 아비뇽이라고 아비뇽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고 아비뇽이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방스는 우리는 프로방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파리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이 지역에 가면 프로벤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르도는 부르데오, 칸은 칸나스, 카르카소는 카르카소노, 마르세이인데 여기 마르시유, 니사, 그 테러가 났던 니스는 니사고 오랑주 같은 경우에는 아우렌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게 카탈루냐어하고 옥시타니아어를 같이 써놓으면 혼동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형제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툴루즈는 툴루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은 읽으면 그냥 톨로사 이렇게 읽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툴루조라고 읽기 때문에 이게 불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닌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옥시타니아의 상징은 이 모든 옥시타니아 부흥운동의 중심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옥시타니아 십자가인데 십자가 끝에 이렇게 구슬이 12개가 달려 있습니다. 별이 하나 있고. 근데 이게 독특한 모양인데 이 옥시타니아 십자가가 기독교 때문에 들어온 건 줄 알았는데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됐는데 거기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지역은 어떤 문화권을 갖고 있었는지 지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옥시타니아 지방의 핵심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툴루즈에 가면 시청 앞 광장이 있습니다. 카피털 광장인데 여기에 보면 이 옥시타니아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 독특한 게 여기 이제 12별짜리를 넣어놔서 이게 마냥 기독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프랑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특색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남프랑스에 가서 내가 너 어디 왔냐면 나 옥시타니아에 왔다라고 얘기하면 할아버지들이 한잔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프랑스 구경 중입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여기는 프랑스가 아니야. 이렇게 항의를 할 정도로 자기네들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고 아직도 주장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프랑스의 절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종 이번에 행정 개편을 할 때 여러 이름들이 후보로 올랐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옥시타니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캠페인인데 캠페인을 벌여서 사람들이 맞아 우리는 옥시타니아라고 지역명을 지어야 되겠어 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에 관철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불어는 멜시라고 하는데 여기는 메르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르세.